보편고 9번 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1대 t 내분하는 점이 지금 p의 좌표, 이거는 뭐 우리가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ft라는 식을 좀 얻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 친구는 무리함수인데요. 지금 t에 대한 범위, 즉 정의역을 주고 있고 이 친구의 치역이 a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에 대한 1부터 8까지 정의역에 대한 치역이 지금 b가 된다. 그때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는 이 정의역에서 얘네 둘의 치역이 지금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ft를 좀 구해 줄 건데요. ft 같은 경우에는 자, 1대 t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ft에 대한 식을 좀 얻어내보면 우리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1 더하기 t 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t 곱하기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ft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ft가 식은 일단 내분점 공식이었지만 얘를 조금만 정리해 본다면 t분의 1, 그 다음에 3t 마이너스 2 이렇게 유리함수 형태의 t에 관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조금 정리해서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요. 그러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t분의 1 분의 얘를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 이렇게 빼서 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t에 관한 함수 ft 이 친구를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분면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점근선 1 이렇게 먼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점근선은 t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y가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지금 상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2, 4분면에 그려지도록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쪽은 문제가 없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 우리가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그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의 뭘 구하고 있어요? t의 양수인 부분의 치역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인 지금 여기 0부터 쭉 이렇게 먼저 그어주시는데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a의 원소가 되시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의 원소는 지금 몇부터 이 친구의 치역인 마이너스 2부터 ft가 점근선까지니까 3 직전이 된다라고 a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친구가 이 무리함수는 지금 a가 양수인 형태라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자, g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긴다? 생긴 게 여기 중심으로 자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를 그려줄 건데요. 이 친구의 정의역 중에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라냈을 때 여기가 1이라고 볼 거고 여기를 8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이고 8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오는 치역이 집합 B가 되는데요. 치역을 그러면 우리가 구해냈을 때 지금 어떻게 된다? 여기처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높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몇이 나오고 있다? 3이 나오고 있겠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1을 넣었을 때, 즉 저기에 함수에 1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4 이렇게 한 함수가 가장 높은 부분이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8을 직접 대입해서 8a 더하기 b 더하기 4가 몇이 된다? 마이너스 2가 되신다. 이렇게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두 개를 좀 정리를 해 주실 텐데요.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4를 바깥쪽으로 좀 넘겨주시고 마이너스를 떼주시면 루트에 이쪽에서 좀 계산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루트 a 더하기 b가 그럼 우리가 1까지는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제곱하시면 1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를 좀 넘겨주시고 마이너스를 떼주시면은 루트 8a 더하기 b가 몇이 된다?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a가 몇이 된다? b 더하기 b는 36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좀 해주시면 얘에서 얘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7a가 35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a가 몇이 된다?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b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B 구하신 거 토대로 요게 그대로 넣어주시면 6이 나오는 거 금방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평고 11번 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시면은 집합이 1, 2, 3, 4에서 지금 X에서 X로 가고요. 그러면 공역도 우리 1, 2, 3, 4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3번 합성한 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fx가 뭐 2배가 되어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2, g3의 최소값을 구해라. 즉 2와 3을 우리가 나오게끔 하는 친구들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3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왜 그런지 보다 일단 빠르게 이 친구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일단 항등함수의 경우 3번을 합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3개의 원소가 3개의 정의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섞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지금 3번 합성을 해서 자기 자신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계속 나오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개의 원소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1이 뭐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는데요. 항등함수가 아니니까 뭐 2로 간다고 했을 때 2는 다시 1이 아닌 3으로 가시고 3이 1로 가는 뭐 이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3번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끔 되는 구조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경우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나 조건을 읽어보면 fx가 2x가 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1이라는 친구를 넣었을 때 2가 나온다거나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F1이 우리가 2인 경우와 두 번째 2가 4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 3, 4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이 2로 간다는 조건을 하에 우리가 결정을 좀 해보면은, 그러면 이 친구가 이미 항등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가 아닌 두 번째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속한다는 얘기는, 자, 1이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여기 3개의 원소가 지금 이루는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 2는 지금 속하고 있는데 3,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속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3이 속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3은 그러면은 누구한테 선택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2로서 선택을 받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3이 1로 간다. 이러한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두 번째 경우에 속하도록 그려주는 친구가 되겠고, 그 4는 항등함수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족권을 지키고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원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조금 간단하게 빠르게 최소값이 나오는 경우라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와 3이 선택되고 있는 1과 2가 즉 여기서는 더한 값이 3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문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왜? 우리가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기에서도 3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원소가 가장 작은 두 수의 합이 지금 3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작은 값이라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의 경우 우리가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질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찾아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이 이번에 2로 갔는데요. 2가 3이 아니라 다른 원소인 4를 선택하는 경우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가 4를 선택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4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이 항등함수의 경우로 떨어지는 경우고 그 다음에 2와 3이 선택받게 되는 1과 3 해가지고 더한 게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F2가 물론 문제는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가 모든 경우 다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서 조금 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것 또한 1, 2, 3, 4, 1, 2, 3, 4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일단은 고정적으로 가는 조건이 2가 4로 가시고 2가 4로 가는 건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2와 4가 두 번째 경우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되지 않은 1, 3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정해줘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2가 4로 가고 있고 그 다음 4를요 1 또는 3으로 보내주셔도 괜찮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내주실 거고 그 다음에 3으로 보냈으면 3이 어디로 간다? 2로 다시 가는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섞이는 구조.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4가 1로 갔으니 1이 다시 2로 가서 3이 항등이 되는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2와 3을 선택하고 있는 1과 3이 더한 값이 되겠고 2와 3을 선택하고 있는 3과 4가 더한 게 7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 중에 최소값인 첫 번째 경우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 첫 번째 경우를 빠르게 계산해서 3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지만 이 경우 지금 이러한 크로스, 지금 세 개가 크로스되고 있는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당연히 찾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편고 12번 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읽어보시면은 1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 심화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조금 이른 번호에 나와 있어서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번부터 15번까지 지금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H까지 8개의 공이 있고요. A, B라는 공은 6번부터 10번 즉 두 번째 줄에 배정이 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줄에 A와 B가 배정이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은요 좌우로 이웃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 전체에 8개의 공을 넣는 가지수를 정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 줄에 넣을 수 있는 공은 최대 몇 개? 한 줄은 지금 우리가 이웃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줄에 최대 몇 개를 넣을 수 있다? 지금 제가 색칠한 부분을 보시면은 최대 3개까지 넣을 수 있다. 우리가 공을 최대 3개까지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두 번째 줄에 대한 관심을 좀 둘 건데
두 번째 줄이 공이 2개가 나올 건지 3개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을 공을 2개를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여기 5칸에 2개를 이웃하지 않도록 넣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A, B를 넣을 그러면 자리를 좀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쉽게 갈 건데, 자, 이렇게 5칸이 있습니다. 그럼 A, B를 넣을 공간이 총 몇 가지? 5개 중에 공간 2개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이게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웃하는 게 6, 7부터 하나, 둘, 셋, 4개가 된다는 거 금방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4를 빼주시면 총 6가지가 우리가 A, B를 넣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한 거예요. 이 친구는 뭐다? 자리를 확보하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리 확보를 6가지로 해 주었고요.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이 7번 공간과 9번 공간에다가 지금 A, B를 넣을 수 있다고 봅시다. 우리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줄에서 지금 2개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도 3개, 위에도 3개 최대한 다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아래 줄에서는 자리 확보에 대한 가지수를 곱한다, 안 곱한다? 곱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자리 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번, 9번 이렇게 자리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A, B를 배치하는 거 2팩토리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위아래 줄에다가 6칸에 대해서 나머지 6개의 공을 순서대로 다 넣어주시는 게 6팩토리얼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6팩토리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만 곱해서 우리가 결론을 12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줄에 공을 2개 넣는 가지수에 대해서는 12 곱하기 6팩이다 라고 정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공을 몇 개? 이번에 3개를 집어넣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개 집어넣는 거는 고정적으로 6번, 8번, 10번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 금방 눈치를 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 8, 10에 대해서 A를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A, B한테 배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3P2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대충 이 3개의 A, B가 이렇게 뭐 빈자리 하나 놔두고 대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할 부분은요. 자, 여기 위에 줄과 아래 줄 중에서 우리가 두 개의 공과 3개의 공, 즉 지금 둘이 공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2개의 공을 넣을 곳, 3개의 공을 넣을 곳을 좀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2를 곱해 주셔서 우리가 윗줄에다가 2개 넣고 아랫줄에다가 3개 넣겠다, 아니면 윗줄에다가 3개를 넣고 아랫줄에다가 2개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를 곱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다가 뭐 2개, 여기다 2개, 여기다 3개를 넣겠다고 정해주고 가면은, 자, 위에 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5칸 중에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자리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위에도 자리를 좀 정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6, 이렇게 구해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2칸, 여기와 여기다가 공을 넣겠습니다 라고 6 이렇게 6가지라는 걸 알고 저기다가 배치를 하시면은 지금 그럼 채워야 되는 공간이 2, 4, 10, 1, 3, 15 이렇게 6개의 공간에 6개의 공을 넣어주신다 해서 6
팩토리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6 팩토리얼을 뺀 나머지는 좀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7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결과는 72 곱하기 6 팩토리얼이다. 자,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정답을 알아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조건이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시고 당연히 잘 더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몇이 나온다? 84 곱하기 6 팩토리얼이니까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편고 14번 강의에 대해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문제는 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영역에 6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2개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꽤나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가 먼저 칠해보는 순서부터 좀 칠해볼 건데 칠해보면 우리가 일단 나와 라를 좀 신경 써서 이 4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마를 제외한 이 4개를 칠할 건데요. 이때 나와 라에 대한 조건을 먼저 두게 되면은 나와 라를 먼저 같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라가 다를 때 이렇게 먼저 나눠서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서부터 6가지 그 다음에 나와라도 보겠습니다. 나와라를 먼저 이쪽에서 뭐 이 친구 5가지 그 다음에 나와라가 같은 경우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를 피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좀 요거랑 똑같은 색을 칠해야 되는 얘는 한 가지네요. 그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똑같은 색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를 먼저 칠해 보면은 여기 2개를 피하고 있으니 4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나와라가 같은 색이니까 우리가 가가 나와 다른 색이다 보니까 가와 바, 즉 나까지 이거 피해주면 여기가 3가지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때 얘네들이 똑같은 색이니까 이 친구도 5가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라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해본다면 6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30에 이 친구 30, 그 다음에 5, 150, 그 다음에 요거 12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리가 1800 이렇게 나오신다는 걸 구해낼 수가 일단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와라가 다른 경우를 좀 세워 볼 건데요. 자, 여기 6가지 그 다음에 이 친구 뭐 5가지 그 다음 이 친구를 얘네 둘 피하셔야 되니까 4가지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얘네들이 색깔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은 경우에 4가지로 구울 수 있지만 자, 나와 바가 지금 다른 색깔이니까 여기도 4가지로 갈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와라가 일단 다른 색깔인 건 알고 있지만 여기 3개를 피하는 마가요. 가와 라가 같은 색깔인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왜? 이 친구는 일단 나와 다른 색깔이고 바와 다른 색깔인데 마찬가지로 라와 같은 색깔일 수도 있지만 다른 색깔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조건을 한 번 더 나누는 문제라 좀 까다롭게 다뤄지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가와라가 같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와라가 다른 경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얘를 좀 나눠서 다시 풀어보면요. 자, 가와라를 또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보시면 나와라. 자, 이 친구 6가지. 그 다음에 여기 5가지고요.
자, 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 둘 피하니까 네 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가와 라가 똑같은 경우니까 얘가 한 가지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가와 라가 똑같으니 바랑 피해서 이 친구는 네 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라를 피한 이 친구 다는요, 나와 라가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네 가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라가 같을 때 같이 구해주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들어가시면 1920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와라가 이번엔 다를 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 6가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5가지 그 다음에 라는 나와 바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4가지. 그 다음에 다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 피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르죠. 지금 다른 조건 하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그 다음에 가와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얘네 둘도 다르고요. 얘네 둘도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3가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네 셋이 지금 다 다른 상태니 얘도 3가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요. 계산이 틀리지 않게끔 이 친구 120이고 여기까지가 1440이고 그 다음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4320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좀 더해 주시면은 자, 이 친구 2개 더해 주시면은 6240 그 다음에 저 친구까지 다 더해 주시면은 8040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조건이 2개가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이쪽 2개를 잡은 이유는 처음에 나와라를 조건으로 두고 시작한 이유는요. 지금 나와라를 조건을 두었을 때 저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다와 가, 마 이런 식으로 채우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와 라가 조금 중요한 색깔로 작용할 것 같아서 나와 라를 먼저 중심으로 잡고 시작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잡고 나서 보니 가와 라 같은 경우에 떨어져 있는데 이 두 친구의 조건을 내려주는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 색깔을 칠할 때 마지막 색깔 여기서 마지막 색깔은 이 친구 다와 마였는데요. 마지막 색깔을 칠할 때 지금 마 같은 경우에는 가바라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요. 가와라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지 다른지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와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라는 친구를 칠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형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유형에 조금 더 풀어주시고 저희가 왜 얘네를 조건을 2개 나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은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절대값 함수를 y는 t를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처음 보는 친구들은 접해보면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풀고 좀 얻어가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fx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 우리가 배운 기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 친구가 기함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선 당연히 우리가 기함수를 우리가 알아보는 식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요 식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fx 그래프는 지금 b- 절대값 x고요. 여기에
AX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가 누구랑?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X 이렇게 대입한 식과 자, 마이너스를 곱한 상태가 같은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이쪽으로 들어가면 좀 깨끗해지겠죠? 자, 밑에는요, 어차피 x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좌우가 똑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옆에 잠깐 옆에다가 지우시고 자, 니은 보시면은 A가 양수시고요. B가 음수실 때 GT의 값이 1이다 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양수랑 음수를 나눠서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fx는요, 지금 얘가 b- 여기 옆에 있는 거 보고 그냥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가 일단 양수일 때는 저 친구가 절대값을 벗고 나오니까 아, b-x의 위에가 ax 요런 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음수인 경우 저 친구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리시려면 우리가 표준형까지 좀 바꿔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쁘게. 자, 얘는 마이너스가 안 붙은 상태 ax 그 다음에 얘가 b-x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이 친구는 b 플러스 x 분의 ax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이 친구가 양수일 때,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위로 올리셔서 x 마이너스 b 분의 마이너스 ax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얘를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빼주시고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x가 양수실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랑 b 자리만 바꾸시면 얘는 좀 이뻐지겠죠? x 플러스 b분의 ax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a 더하기 x 플러스 b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b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음수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랑 B가 음수일 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려보시면은 자, 첫 번째 그래프 보고 잘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시니까 자, 오른쪽부터 그릴 건데요. A가 양수시인데 B가 지금 음수시니까 얘가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A네요. 그래서 밑에 쪽으로 가로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몇 사분면에 그려집니까? 아, 얘가 마이너스 AB이기 때문에 AB가 지금 음수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1, 3분면 그려져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기함수의 특징은 우리가 원점을 지나신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원점 0 넣으시면 0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죠? 요걸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가 양수 부분만 그리고 있으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요거 헷갈리지 않게 점선으로 좀 표시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자, 밑에 부분 그려보겠습니다. 이제는 A만큼 위로 올라갔고요. 얘가 양수예요. 얘가 A.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B가 지금 이쪽에 있겠죠? 그 다음 얘가 1, 3분면 그려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쪽도 얘를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위아래가 점근선 사이에 이렇게 생겨 S 좀 이렇게 둥글게 생겨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GT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한다? 절대값을 씌워줘서 조금 더 이 친구를 어떻게 한다? X축에 대해서 음수 부분을 올려주셔야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지금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최대값은 몇 개가 된다? 자, 2개가 되는 거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틀림. 그 다음에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식 잘 보시면서 그리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A랑 B가 지금 부호가 바뀌셨죠? 그래서 주의하면서 A가 지금 음수, B가 양수인 거죠. 그래서 위에 것부터 그려보시면은 자, 위에는 그러면 점근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A 그려지시겠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양수니까 이쪽으로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양수 부분 그릴 건데 이렇게 그 다음 이쪽은 원점을 지나도록 점선을 찍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그리는 부분인 이 친구의 어떤 부분? 양수 부분을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겠죠, 그럼. 이렇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를 지나시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요. 이 그래프가 지금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점 대칭을 이용해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렇게 점근선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반대쪽에 원점 대칭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 대칭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방금처럼 이 친구를 바로바로 한쪽만 그렸을 때 그려주는 게 가능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말려져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이 친구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 아래쪽은 지워지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지워지게 되겠고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치역을 하나씩 볼 겁니다. 자, 맨 밑에 있을 때 t가 지금 t가 0보다 작으실 때 치역이 몇 개? 0개예요. 교점.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여기 위쪽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교점의 치역이 0개, 1개, 2개, 4개 이렇게 작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 원점 대칭을 힌트로 준 게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부분을 증명해낸다면 사실 나머지 부분은 원점 대칭 한쪽만 그리고 반대쪽 그리고 한쪽만 그리고 반대쪽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편해 보이니 이런 문제처럼 원점 대칭이나 아니면은 뭐 Y축 대칭의 함수는 한쪽 그리고 반대쪽 그리는 것도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무리함수에서요 정의역이 3 이상이고 다음과 같은 gx를 그렸는데 이렇게 생긴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t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 문제는 학력평가에 출제된 문제로서 굉장히 많이 본 문제고 좀 쉽게 출제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그려보시면은 자 fx 먼저 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3, 요걸 그림을 정확하게 좀 그려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y는 x 기준으로 이렇게 먼저 선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3,4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친구 무리함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음과 같은 식을 보겠습니다. 자, fx가 x보다 큰 경우, 자, y는 x보다 위쪽인 경우에 우리가 fx를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y는 x보다 더 큰 이 부분,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역함수도 좀 그려보면은 여기서 2차 함수 지나고 여기를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주신 후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래프는 fx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y는 x를 따라서 더 높이 있는 지점이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역전되는 부분에선 역함수를 그려주세요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준 빨간색 그래프를 좀 다시 보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되겠죠. 일단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직선은 지금 이 친구인데 이 친구의 특징은 기울기가 1인 거.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 꼭지점 지나게 쭉 그어주셔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3개가 되는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시면 당연히 우리가 3개에서 3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올리다 보면 어떤 점을 마주합니까? 지금 접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접하게 되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꼭지점을 지날 때보다 여기 t가 어딘가에 있겠죠. 이렇게 y 절편이니까 여기가 뭐 t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t2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해낸 t1보다 t가 이상이셔야 되겠고요. t2보다는 작으셔야겠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1과 t2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지점 3,4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기 함수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t1이 간단하게 우리가 1이다 라는 걸 금방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t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리함수랑 지금 y는 x, y는 x 플러스 t와 접하고 있도록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t2 같은 경우에는 자, 루트 x 빼기 3의 플러스 4와 이 친구 x 플러스 t가 접하도록, 즉 중근을 갖도록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4부터 쭉 넘겨주시고 이 친구 괄호로 좀 묶어서 계산해 주시는 게 조금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전체 제곱해 주시면은 자, x 빼기 3이 되고요. 이 친구는 x제곱에 플러스 2에 t 빼기 4, 그 다음에 x 플러스, 그 다음에 t 빼기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으로 좀 몰아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안쪽에다 2 곱하셔서 2t 마이너스 요거까지 9, 그 다음에 x 플러스, 그 다음 이쪽도 풀어주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에다가요 우리 3까지 더해 주시다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우리가 중근을 갖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가운데 식의 제곱, 자 2t-9의 전체 제곱 빼기 4에다가 옆에 ac 하시면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플러스 19 이렇게 가시면 된다. 얘가 몇이다? 0이다 라는 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풀어주시면 자 4t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81이고요. 빼기 4t제곱 플러스 32t고요. 마이너스 76이 0이 된다. 자, 4t제곱과 4t제곱이 지금 없어지는 거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요렇게 없애주시고 그 다음 남아있는 마이너스 4t고요. 플러스
5가 0이 되시는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럼 t가 4분의 5가 된다라는 거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얘가 t2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다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자 12 곱해주면 얘가 몇이 됩니까? 15가 되기 때문에 전체 더해주시면 16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고 17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보시면은 조금 복잡한 문제로 보이긴 하나 생각보다 좀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그래프를 좀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조금 2분의 1 간격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실 때 조금 큼지막하게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부터 시작하니까 세로선을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한 칸을 지금 2분의 1로 잡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자, 여기까지가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칸, 두 칸이 1이고요. 우리 2까지밖에 안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2,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칸, 두 칸, 2 이렇게까지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쭉 그려주시면은 자, 이 친구의 y절편이 0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넣으면 0이 나오는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1을 넣었을 때 다시 2가 나오는 그래프 그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분의 3 넣었을 때 0 나오는 그래프.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다시 2가 나오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는 금방 그려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G에 A라는 친구를 넣었을 때 우리가 3분의 2가 나오는 애가 궁금했거든요. 자, 이 친구는요 지금 G에 fx를 이렇게 합성한 그래프인데 일단은 얘가 3분의 2가 나오는 지점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자, 3분의 2 지점이 보통 한 요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부터 좀 찾아줄 건데 이렇게 네 군데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프를 자, 식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몇이 된다? 3분의 2가 되신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얘가 2 빼기 3분의 2가 4x가 되더라 라는 거를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x가 뭐치 나온다? x가 3분의 1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여기가 몇이다? 3분의 1인데요. 자, 여기가 쭉 3분의 1이다 라고 적어 주시고 그 다음 반대쪽 이 편은 지금 그래프가 정확히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형이기 때문에 즉 좌우를 더한 얘네들의 더한 값이 가운데에 2배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를 3분의 2라고 드실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해야 가운데 2배인 1이 나오게 되니까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가운데가 1이기 때문에 좌우를 더하신 게 2가 나오시려면 여기가 3분의 4 이렇게 금방 구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더한 게 3이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3분의 5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gx라는 함수에서 3분의 2가 나오는 지점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요 안에 있는 친구들이겠죠. 즉 여기서는 지금 fx가 3분의 1, 3분의 2, 3분의 4, 그 다음 3분의 5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지금 얘네가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직접 우리가 여기서 이게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 식에다가 지금, 자, G에
f에다가 자 3분의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 친구가 지금 3분의 1한 얘기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3분의 2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3분의 4, 그 다음에 뒤에 3분의 5. 요런 상태가 지금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 3분의 2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거는 지우시고 요걸로 빨리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fx가 지금 대충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을 집어넣어 주신다면 이 친구가 결과값이 뭐가 나와? 3분의 2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몇이 나온다? 3분의 4가 나온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안쪽에 있는 f3분의 4 지금 밑에 그래프에다 집어넣으면 몇이 나온다? 이 친구는 당연히 얘가 정확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인데요. 여기서 더하기 4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몇이 나온다? 3분의 4가 나오네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0에다 플러스 4니까 몇이 나온다? 3분의 2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g에다가 몇을 넣었을 때 3분의 2를 넣었을 때 즉 g에다가 3분의 4를 넣었을 때 몇이 나온다? 3분의 2가 나오더라 라는 사실을 정리해서 쭉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풀고 넘어갈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절대 이런 거 보고 쫄지 말고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8번 강의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은 꽤나 복잡한 지금 그래프가 총 4개가 그려져 있고요. 얘네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fx가 나와 있고요. fx와 또 누구? fx의 역함수니까 역함수 빠르게 찾아주면 역함수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 친구의 역함수는 이 친구 꼭지점이 1,0이니까 0,1이고 앞에 개수가 1인 즉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금 그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역함수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은 이 친구 x분의 마이너스 0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즉 마이너스 1에 플러스 x분의 1 저렇게 저 친구랑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도록 되겠습니다. 저거 역함수 구하는 식 구하셔서 이 친구랑 비교를 좀 해보시면 우리가 gx랑 hx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hx와 보시면은 역함수, 지금 fx의 역함수와의 관계, 즉 여기에 교점과 다음 다시 이 친구 fx의 교점과 gx와의 교점, 이 두 교점은요 둘 다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교점도 우리가 역함수처럼 y는 x 대칭이 되시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잡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친구의 y3와 x1이 같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3와 y1이 같겠다는 거 좀 이용을 해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조금 수월해지실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여기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지금 역함수 관계에 지금 교점 또한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도 우리가 얘는 y는 x 위에 있겠구나 라는 것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 더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x2와 일단 y2가 같습니다 정도는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면 y1이 지금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문제를 지금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 그래프를 잘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y1에 대한 내용을 지금 구하고 있지만 x3에 좀 도움을 받아서 왜 둘이 값이 같으니까
자, 여기에 길이를 보겠습니다. 자, 3분의 1이 그러면은 얘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2분의 1이 여기쯤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3분의 1을 각각 여기에 있는 그래프에 좀 대입을 하실 텐데요. 자,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그래프 쭉 가시면 hx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넣어보시면 여기에서 3분의 1은 몇이 나온다? hx는 여기서 자, 3분의 1,2가 나오는 걸 좀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있는 f 인버스 함수 요거에 대한 친구니까 여기다 3분의 1을 넣어주시면은 9분의 10이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자 3분의 1, 9분의 10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큽니까? 3분의 1을 넣었을 때는 얘가 이 친구가 더 큽니다. 즉, 이 친구는 얘가 더 높이 있다. 언제? 3분의 1일 때. 자, 3분의 1이 그럼 여기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3분의 1을 넣었을 때 얘가 지금 이 관계, 여기 교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에 있는 친구는 여기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역함수는 지금 이 교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낮다가 여기서 높아집니다. 맞습니까? 즉 우리가 3분의 1이 이 교점보다 왼쪽에 있는 걸 알아내려면 얘가요 더 높은지 누구보다 얘보다 더 높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 3분의 1이 뭐 여기다가 쳤을 때 한 이쯤 있다 쳤을 때 자 더 높은 값인 2 여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3분의 1이 지금 여기 있다. 여기가 뭐 9분의 10쯤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더 높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 이 교점보다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의 1도 또한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 저기다 넣으시면 4분의 5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분의 1, 1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즉 이 친구의 관계가 지금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자, 얘가 지금 더 높이 있다는 겁니다. 얘 누구보다? 이 밑에 있는 이 함수보다 이 함수가 지금 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지금 4분의 5보다 크니까 그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보다 오른쪽에 2분의 1이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여러 번 보시면은 이 친구들의 교점 기준으로 이 두 함수가 역전되는 거, 이 부분을 3분의 1과 2분의 1을 직접 넣어서 누가 큰지 비교하는 문제니까 이 정도 내용 들으시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x2와 y2의 곱이 지금 4분의 1과 1 사이에 있도록 하세요 라고 했으니 자, 이 친구들은 그냥 넣어서 그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친구의 두 개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그럼 x 플러스 1 분의 1에 이것과 x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교점을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그럼 크로스 곱하시면 x는 1 빼기 x 제곱이 되고 x 제곱을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근의 공식에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x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x는 몇이 된다?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좌표는 알아냈는데 이 친구의 제곱이 4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제곱을 직접 해주시면은 밑에가 4분의 자, 조금만 지우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제곱을 해주시면 4분의 1의 제곱 1, 그 다음에 플러스 5, 그 다음 플러스 2루트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서 2분의 3 더하기 루트 5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가 저기와 저기 즉 얘가 4분의 1과 누구? 얘가 4분의 6 더하기 2루트 5죠. 또 누구? 4분의 4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여기서 마이너스죠. 이 친구 가운데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꿔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다시 쓸게요. 여기가 4분의 6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 친구가 4분의 4, 즉 1보다 작은지. 그래서 밑에를 전부 다 날려주시고, 그러면은 이 친구 왼쪽에 있는 이 친구보다는 여기 넘겨서 생각해 보시면은 더 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1을 넘기시면 이쪽이 5고요. 그 다음 얘가 2루트 5니까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넘기시면 2보다 2루트 5가 크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어서 얘가 어떻게 된다?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우리가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세 번째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 자, 보시면은 이 식 같은 경우에 조금 변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모든 지금 점이 양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x1 빼기 1, 즉 x1이 지금 1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1이니까 얘가 양수여서 양쪽을 나눠주시면 일단 x3가 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y1에 y3 빼기 1이고, 그 다음 뭘로 나눴어? 얘를 x1이죠. x1 빼기 1로 지금 나눈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친구도 얘를 y3-1도 양쪽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또 양수인지 확인을, 이게 등식이니까 양수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일단 한꺼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다시 이 친구를 여기로 나눠주시고 이 y3 빼기 1도 나눠주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y3 빼기 1 분의 x3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쪽도 x1 빼기 1 분의 y1 요렇게 생긴 식이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지금부터 조금 들어갈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자, 이 친구는 어떤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냐? 누구? x3와 y3와 그 다음에 0,1과의 기울기를 어떻게 한 거야? 역수시킨 걸 의미를 합니다. 즉, 이 친구의 기울기는 다시 쓰면은 일단 원래는 x가 밑으로 가셔야겠죠. x3분의 y3 빼기 1이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 자, 얘 역수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는 어떻게 x1, y1과 누구? 1,0과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요. 그러면 그거대로 우리가 요거의 대로 우리가 기울기를 좀 구해보면은 여기와 여기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겠죠. 이렇게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즉 얘와 얘가 지금 y는 x 기준으로 뒤집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왜? 얘와 얘가 지금 여기가 y는 x 뒤집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y는 x 대칭이 되신다. 기울기, 즉 두 직선이 지금 y는 x의 지금 대칭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자, 1,2가요 지나는 이 친구가 y는 2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이 친구를 우리가 y는 x 대칭을 한다면 우리가 2,1을 지나게 되는데요. 원점과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기울기가 y는 2분의 1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y는 x, 이 y는 x에 대해서 두 직선이 대칭이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대칭인 두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역수가 된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꼭 이 문제를 통해서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즉, 두 개의 직선이 지금 y는 x 대칭이란 얘기는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기울기가 지금 역수가 되도록 지금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뒤집혔을 때 같다라는 식이 맞는 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맞게 하시면 5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강의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가 있는데요. 뭐 정의역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뭐 저렇게 되어 있는 뭐 문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쭉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도 자 x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즉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이 4 빼기 2x가 0보다 이상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풀어주시면은 자 fx의 정의역 x는요 어떻게 된다? 2보다 작거나 같으시다 이렇게 결론을 바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절편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거, 자 5 빼기 루트 4 빼기 2x가 0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여기서 4 빼기 2x가 몇이 된다? 25가 되셔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넘겨주시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21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1, 0을 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x절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절편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실 건데 자 절대값 씌워주시고 5 마이너스 루트 4에다가 빼기 0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왼쪽부터 풀어주면은 자 5 빼기 몇이 된다? 2. 그래서 절대값 씌워주셔도 얘가 값이 3이 나오기 때문에 0,3을 지나는 우리가 절편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 1번 당연히 작성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fx 그래프를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그려볼 건데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니까 꼭 그리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쪽으로 조금 더 옆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자, 이 친구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 2,5.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 보이십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y절편이 3이라는 거 좀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거 보고 여길 지나야겠구나 생각해서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쭉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3 지나게 해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원래는 이렇게 띄워줘서 그래프 직선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그래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여기 밑에가 이렇게 되지만 여기가 튀어 올라가게끔 그려준 부분 꼭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가 절대값을 씌워줬다고 해서 얘네들이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찾아내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프를 이 부분을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문제 읽어보시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릴 건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그래프와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해라 라고 하면은 자 뭐 이런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겠죠. 기울기가 마일인 친구들 요거는 뭐 굳이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 친구를 어떻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일사분면을 지나도록 해라 뭐 요런 거
이런 거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친구 그래프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 일사분면에 들어가도록 하시려면 자, 위로 끝까지 올렸을 때 어디까지 들어갔나? 뭐 여기까지. 자, 꼭지점을 지나도록 하시면 되겠죠. 꼭지점이 몇 콤마면 여기가 2,5기 때문에 자, 이거를 여기다가 어디다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다가 대입해 주신다면 이 꼭지점을 지나는 이 친구는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7 요런 그래프가 되겠고 이 친구는 일사분면 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아래로 쭉쭉쭉쭉 내리다 보면 마지막 지점이 어디가 된다? 자, 여기 즉 여기가 3인데 3처럼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자,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여기가 3입니다. 이 친구는 일단은 여기 0,3에서 만나기 때문에 일사분면에서 만난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대신에 이거보다 올라갔을 때 이 친구가 일사분면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 얘는 y는 일단은 0,3을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즉 k가 3이 되실 때는 일사분면은 아니지만 우리 k가 3보다 크고 7보다 이하이실 때 일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되는 k 값을 구해보면 k가 몇이 나온다? k는 4, 또 6, 5, 6,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2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고 21번 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5개,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나눠줄 거고요. 서로 같은 종류의 빵 2개를 나눠주도록 하겠는데 몇 명한테 나눠줘? 총 6명한테 7개의 빵과 과일을 나눠주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평에서 이것도 뭐 아이스크림, 뭐 꽃 이런 걸로 이용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 문항이니까 꼭 주의 깊게 보고 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빵을 2개를 받는데 한 사람이 빵을 2개를 받는다. 그럼 일단은 빵 2개를 받는 학생을 뽑아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6명 중에 우리가 한 학생을 뽑는 61 이렇게 곱하시면 지금 그럼 어떤 상태가 된다? 자, A, B, C, D, E, F라는 우리 6명이 있다고 쳤을 때 6명 중에 지금 1명한테 빵 2개가 갔으니 나머지 5명한테는 과일을 배정해주는 방법수 총 5팩이 곱해진다는 거 금방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20이니까 구해주시면 72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학생이 과일 2개를 받는 경우 구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일 2개인데요. 과일은 서로 다른 과일이기 때문에 어떤 과일을 줄 건지에 대해서 뽑아주는 가지수 자, OCE 먼저 들어갈 거고요. 자, 과일을 정했으면은 누가 과일을 2개 받는지에 대한 내용 61 사람을 정해 주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게 과일 몇 개? 과일 5개 중에 과일이 3개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빵이 몇 개 있다? 빵이 2개가 남아있는데 사람이 몇 명? 사람이 지금 5명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금부터는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빵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빵이기 때문에 우리는 빵을 나눠줄 때는 5명 중에 2명을 뽑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빵을 지금 2사람한테 전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과일이니까 3명한테 과일을 배정해주는 방법수 3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정답 구하는데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0 계산하시면 되겠고 얘도 60이네요.
그래서 정답인 3600. 이렇게 일단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한 개와 빵 하나를 전달을 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빵은 두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따로 뽑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나눠줄 만한 과일을 하나 뽑아줘야 됩니다. 그게 자, 51 적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과일 한 개, 빵 하나를 전달할 사람을 정하는 가지수 61이겠죠. 그래서 누구가 한 명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A라는 친구는 과일 하나, 빵 하나를 가졌으니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여기 써주겠습니다. 옆으로. 과일 몇 개 남아있다? 4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빵이 몇 개 남아있다? 지금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고 사람은 총 5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빵이 구분이 안 가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일과 별도로 그냥 5개를 5명한테 배치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신다면 자, 여기까지가 600이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 친구 먼저 얘가 3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20이니 얘도 3600이 되시겠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로 지금 모든 경우가 지금 세어졌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자 720부터죠. 자 720 더하기 3600 더하기 3600 해주시면은 요거 두 개가 7200이니 결과는요 7920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니 좀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